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스타벅스가 이제 여름이랑 겨울에 그 프리퀀시를 이용한 그런 제품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뭐 다이어리를 판다거나 파는 건 아니고, 커피 미션 음료와 뭐 커피 몇 잔을 달성하면은 프리퀀시를 달성하면 뭐 다이어리를 준다거나 그런 행사를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그 항상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경품 같은 거를 주는 물건들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기사를 본 거는 서머 레디백, 이제 여름이라서 이제 또 다른 행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션 음료 3잔이랑 뭐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해서 17잔을 마시면은 이제 프리퀀시 적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머 레디백이나 또 무슨 캠핑 의자 뭐 이런 걸 주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680잔을 여의도에서 주문을 했대요. 여의도에서 680잔이나 주문하고 이제 한 잔만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 679잔을 그냥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는 그래도 센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다 무료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680잔 주문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00잔인가 이렇게 주문하고선 그 음료를 그냥 버리고 왔는데 결국엔 그걸 버려가지고 그 기사에는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거 낭비다. 낭비 맞죠. 그걸 근데 왜 그 음료들을 다 쌓아놓고선 이제 올프리라고 써놓고 갔는데도 왜 그거를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면은 그냥 다 가져갔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썸머백 이런 거를 이렇게 뭐 매점 매석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종의. 자기는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사가지고 그 제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분이 한 278만 원 정도를 썼대요. 그 아메리카노로 계산을 하면은 거기 미션 음료는 사실 조금 가격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은 뭐 대략 한 뭐 300만 원 정도를 썼다고 치면은 이 썸머 레디백을 뭐 당연히 되팔려고 저렇게 가져갔겠죠. 그러니까 되팔렘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근데 지금 이분이 얼마를 벌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한 40개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 정도면은. 그러면은 이분이 40개의 서머 레디백을 팔아서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중고나라에서 지금 이게 얼마씩 거래가 되는지 한번 봤습니다. 사실 이런 그 리셀 같은 것들을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 민폐기도 하고요. 680잔을 만드는데 내가 음료수 한 잔을 주문하고 싶은데 680잔을 만들기 몇 시간 걸렸겠어요. 그렇죠. 그 음료를 제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음료를 마시지 못하잖아요. 이건 확실히 민폐는 맞는데, 되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갭이 너무 크면은 그거를 이제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팔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 친구 중에도 신발 리셀링 하는 애 있고요. 그 친구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일해가지고요. 신발만 리셀 전문으로 합니다. 심지어 한 500만 원짜리 그 봇까지 사가지고 그 이제 구매 확률을 높이는 거죠. 그걸 써도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왜냐면 다 경쟁하니까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에요, 그렇죠? 수요 공급의 갭이 크게 벌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암표파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암표상 같은 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리셀이 하나의 직업이 됐어요. 제가 이따가 뒤쪽에 신발 리셀하는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는 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트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스톡X라는 건데 스톡X.com이라는 앱도 있어요. 예, 궁금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시고요. 일단 저희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타벅스 썸머 레디백, 예, 지금 제가 중고나라를 보니까 엄청나게 이미 검색이 엄청 많이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타벅스 썸머 프리퀀시 레디백 핑크 캐리어 5개 팝니다. 판매 완료예요. 근데 이거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 판매 완료. 근데 이 5개 얼마에 파는지 아세요? 아, 이분은 좀 싸게 팔았구나. 예, 그래서 78,000원이고요 개당. 그리고 이제 착불 4,000원이에요 택배비. 그러니까 한 82,000원, 그쵸? 만약에 이분이 정말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한 300만 원 썼다고 합시다. 40개의 이 제품을 받아갔다고 하면은 48에 32, 320만 원. 그렇게 마진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에요.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작년에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승준군이라고 스타벅스 텀블러 리셀링만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야말로 진짜 그 친구가 굴리는 그 금액이 한 10억 이상 굴립니다. 놀랍지 않나요? 굉장히 어린 친구예요. 21살인가? 20살인가 그래요. 근데 한 10억 정도의 텀블러를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그 비싸게 파는 거예요. 예. 그런 것만 해가지고 사업이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잘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는 이거를 깨닫고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걱정은 끝났습니다 라는 영상인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게 결국 그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잡는 거, 최적화하는 거죠. 최적화. 예. 그것만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스타벅스 썸머백 있잖아요. 썸머 레디백, 이것도 사실 최적화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그 다른 사람이 음료를 먹는데 방해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예, 그건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사는 거다, 텀블러처럼 그냥 사는 거라면은, 예, 그렇죠. 그건 크게 문제될 건 없죠. 하지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급이 더 힘든 거예요. 구매하기가. 예, 그러니까 저런 약간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스타벅스는 1년에 이 짓을 2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나이키는 어떤지 아세요? 나이키는 1년에 한 4번 정도, 아니 한 달에 4번 정도, 거의 매주 이 짓거리를 합니다. 거의 매주죠. 아니면 격주일 수도 있고, 예, 그 한정판을 계속 출시하는 거예요. 한정판 제품들을. 그래서 제 친구 같이 리셀링하는 애들은 그 뉴스에 항상 촉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때 이제 런칭할 때 국가별로 런칭 시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국가별로 다 접속을 해가 심지어 막 독일도 가고 그래요. 신발 사려고. 예.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지금 사업을 하는데 참 재밌는 거죠. 제가 그 영상은 이제 베아토르 TV 시즌 2에다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예, 전에도 한번 그 친구가 봇 돌리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이분은 사실 이렇게 뭐 많이 민폐를 끼치면서 살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마진을 남기진 못하는 그런 아이템이네요. 한 10% 정도 수익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신발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면은 한 30-40% 정도 수익을 남기더라고요. 2배로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엄청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투잡이나 뭐 취미로 용돈벌이 정도로 하기에는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적으로 하니까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이 벌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도 이제 그 뭐 당첨하잖아요. 럭키 드로우 같은 거 하기 때문에 확률이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아무튼간에 요거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썸머 레디백 스타벅스. 예. 지금 이게 그린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린 요거는 직거래로 85,000원. 그러니까 9만 원에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일까요? 40개. 4구 360이면 300만 원이라고 해도 한 60만 원 정도 버는 건데, 그러면은 한 20% 정도의 수익률이네요. 예, 뭐 그 정도면은 뭐 사실 상한가, 옛날 기준으로 상한가 한번 맞은 거니까요. 주가로 치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판매가 굉장히 빨리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에 올렸다. 예, 한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사이에 지금 이 시세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방 디자인이 예뻐요. 예, 뭐 나름 괜찮습니다. 스타벅스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중고나라에. 진짜 스타벅스 빨강 미션 음료. 여러분, 프리퀀시 자체를 팔고 있어요. 프리퀀시도 이게 주거니 받거니 그 거래가 되나 봅니다. 프리퀀시 미션 음료 2장 먹은 거랑 그냥 일반 갈색 2장 뭐 해가지고 15,000원에. 진짜 이 음료 가격이 얼마냐? 저걸 계산하면은 대략 한 6,000원 정도라고 계산을 하면은 64, 24, 24,000원의 음료를 자기는 먹었어요. 근데 15,000원 주고 그 프리퀀시만 팔아요. 그러면은 결국엔 얼마죠? 9,000원에 음료 4잔을 마시게 되는 꼴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네, 프리퀀시만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요즘에 주식에 계속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레이달리오인가? 이분이 이제 레이달리오 맞나? 아니다. 레이달리오가 아니고 무슨 채권왕이었는데, 미국 채권왕. 근데 그 사람이 비트코인에 이제 원래는 부정적으로 보다가 비트코인에 자기가 관리하는 전체 총 자산의 2%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결정해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현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재화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 그 사고법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일단 그게 화폐 가치로서 가치를 가지려면은 소지가 편해야 되고, 그리고 이동성이 있어야지, 가치가 저장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막 차트를 나눠가지고 아이템들을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는 뭐 명품 같은 것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명품 같은 거는 이제 뭔가 이동하기가, 크게 보관하기도 좀 어렵고,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똑같이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버리고 그 이제 채권, 뭐 주식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저는 사실 굉장히 창조 경제 아닌가 싶어요. 예, 프리퀀시를 판다. 예. 4개에 15,000원이니까 43, 한 3,700원 정도에 파는 거, 음료 가격이에요. 프리퀀시 하나가. 진짜 대단한 분들이 많네요. 네. 프리퀀시를 팔다니. 프리퀀시 완성본은 얼마일까요? 이번에 여러분, 프리퀀시 완성본 있잖아요. 그 백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거는 5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8만 원대, 지금 이 8만에서 9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9만 원이라면은 8만 5천 원 주면 바로 살 것 같은데, 8만 8천 원이라고 하면 3만 원 정도의 그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 이 스타벅스 프리퀀시를 사서 5만 8천 원에 사서, 예, 이제 그 가방을 얻으면은 3만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진짜 웃기죠. 이게 팝니다가 아니라 삽니다예요. 완성본 삽니다. 이제 커피 그 주문하기 귀찮은 거죠. 가서 민폐 끼치기 귀찮으니까 5만 8천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가방을 받으면은 한 3만 원 정도로 벌 수가 있으니까. 예, 굉장히 재미난 시장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 재미로 관심을 갖고선 거래를 해보면은 장사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데 꽤 괜찮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재미있네요. 58,000원에 새 상품 스타벅스 레디백 미개봉 새 상품 85,000원 85,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최소 10%는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거고요. 음료를 직접 구매를 한다고 보면 10에서 맥시멈 20%의 수익률을 가진 지금 이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재미있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슈즈 그 사이트 stockx.com 앱으로도 stockx stockx 라고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앱을 보시면은 진짜 재밌는 게 그 신발이 출시가 되면서 이게 주식에 상장되는 것처럼 상장 주식처럼 이 가격의 변동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래라는 게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도 계속 변동하는 거. 사실 우리가 물건 사는 것들도 가격은 계속 변동하고 있어요. 변동 속도가 조금 느릴 뿐이지. 근데 이런 희소성이 있는 제품들 오히려 막 구하기 힘들어. 그렇죠? 음료 17잔이나 마셔야 돼. 차라리 그거 버리고 그냥 그 프리퀀시만 받아가지고 백을 받아서 그걸 팔겠다라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신발도 나이키가 그러니까 양아치인 거예요. 결국에 나이키가 리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나이키가 건설되기까지는 나이키 왕국이잖아요. 그런 양아치 짓이 양아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한정판 장사가 나이키의 명성을 저는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프림도 마찬가지고요. 수프림도 또 유명 연예인들이 입거나 스타들이 입으면은 착용을 하면은 가격이 팍 뛰거든요. 그래야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